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현실적인 지혜와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지혜는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거짓과 속임수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패와 같다. 어느 곳에서나 심지어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우리는 때때로 기만을 경험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현명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식견이 필요하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경험과 지속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 발달된다. 관찰은 우리의 가장 큰 도구 중 하나다. 사람들의 행동, 그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패턴,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현명하고 계산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은 때로 침묵에서 나온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입을 다물고 사는 법을 배운다. 침묵이라는 갑옷을 입은 자가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가는지 보았나? 입을 닫음으로써 그들은 말이 필요 없는 권력을 얻는다. 속삭임만으로도 대화의 흐름을 지배하며 사람들은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를 드러낸다. 담대한 침묵은 해일처럼 모든 것을 삼킨다. 비밀은 침묵 속에 잠들고 권력은 그 속에서 깨어난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의를 압도한다. 우리가 목소리를 낮출 때 세상은 귀를 기울인다. 발언은 덜하되 더 크게 울리게 하는 방법을 아는 자는 흔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묵직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침묵 속에서 비롯된 힘은 불가사의하게도 타인을 더 많이 이해하게 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속내를 읽고 그들의 행동을 예측한다. 침묵은 바다처럼 깊고 그 속에서 배움은 무성한 산호초처럼 자란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슨 말을 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면 마치 조각가가 돌을 조심스럽게 깎듯이 우리의 존재를 더욱 단단하고 영향력 있는 것으로 만든다. 쉽사리 입을 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큰 힘을 얻는다. 사람들은 기다리게 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말이 적을수록 그 말의 가치는 올라간다. 자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침묵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등장인물들은 서로를 살피며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숨죽여 기다린다. 그 속에서 실수는 줄고 통찰력은 커진다.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생각을 더 깊이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회 속에서 침묵을 활용하는 것은 예술과 같다. 언제 입을 열고 언제 다물어야 할지 아는 자만이 그 미묘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침묵 속에서 피어오르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과 인내다. 당신이 이 길을 걷는다면 이해할 것이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즉흥적인 결정이나 빠른 해결책은 때때로 우리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다. 한 예로 직장에서 승진을 기다리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직급이 오르기를 서두르며 잦은 회사 변경을 택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과 인정은 그 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하는 이들에게 찾아온다. 이런 경우 시간이 그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오래 기다린 보상으로 그들에게 더 높은 자리가 주어진다. 다른 사례로 관계를 살펴보면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서둘러 깊게 만들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반면 서로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알아가며 신뢰를 쌓은 관계는 훨씬 더 견고하고 진정성이 있다. 이들은 어려움을 함께 견뎌내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 시간은 또한 거짓과 진실 사이를 가려내는 필터 역할을 한다. 때로는 사람들이나 상황이 처음에 보여주는 모습이 진실된 것이 아닐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정한 의도나 성격이 드러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할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인내는 이 모든 것이 펼쳐지길 기다리는 능력이다. 당신이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을 때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관찰하며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을 우리의 손아귀에 쥐고 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좌우된다. 시간과 인내를 무기로 삼아 당신의 삶을 슬기롭게 이끌어가길 바란다. 말은 은밀히 하고 행동은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위선과 기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말은 은밀히 하고 행동은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혜를 기억하라. 사람들 앞에서 행동할 때는 마치 나무가 겨울을 견디며 봄을 기다리듯 견고하고 당당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은밀한 대화에서는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해야 함을 잊지 말라.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리니 우리는 자신의 말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조용한 곳에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신중하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해야 하고, 이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파문은 점차 넓어져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당신의 말은 신중하고 은밀해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동은 당신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당신의 행동이 모두에게 보여지므로 그것들은 정직하고 분명해야 한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는 마치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게 행동하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성실함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룰 때 위선과 기만의 늪에서 건너편으로 향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 말과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마치 배가 파도를 넘어 항구로 향하듯 인생을 통합적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이 원칙들을 지켜나간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견고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말은 속삭임처럼 은밀하게, 당신의 행동은 태양 아래 화려하게 빛나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당신의 길을 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라. 이 말은 단순히 성취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인생에서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근본적인 원칙이다. 세상이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실된 가치를 발견한다. 우선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틈새를 찾고 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 목표가 세워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일상에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는 마라톤과 같다. 장거리 경주에서는 초반에 너무 많은 힘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종착점을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인내심은 종종 우리의 노력을 보상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한 끝에 비로소 목표가 실현된다. 실제로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이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시간을 투자한 사례를 자주 목격한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갔고 결국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처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정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비밀은 한 사람만 알 때 비로소 비밀이다. 이 말은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특히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이다. 비밀이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 중일 때 경쟁사의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제품 정보가 유출되면
경쟁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극소수의 관계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가족 내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모든 가족 구성원이 아닌 핵심 인물만 먼저 논의를 거친다. 이렇게 해야 결정 과정이 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신뢰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당신이 비밀을 잘 지킬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신뢰하고 더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번 신뢰를 잃으면 그것을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요한 비밀은 되도록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비밀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공유하는 대상이 그 정보를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는지 신중하게 평가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당신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자 할 때 중요하다. 비밀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당신의 성숙함과 진정성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어떤 선택도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결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각각의 선택은 그 결과로 이어지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한 길만을 고수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자주 직장을 옮길 경우 그로 인한 불안정함이나 경력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예로 투자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고위험 투자는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손실의 가능성도 크다. 이는 투자자가 각각의 선택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과 위험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숙고해야 하는 이유이다. 당신의 선택이 주변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선택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하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결정이나 큰 구매, 이사 등은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각 선택의 장단점을 충분히 탐색하고 결과에 대해 사려 깊게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단지 현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당신의 인생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모든 결정에는 대가가 따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좋은 인상을 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효과는 오래간다. 첫 만남에서의 인상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종종 장기적인 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사업상의 첫 미팅에서 당신이 보여주는 태도와 말투, 그리고 행동은 상대방과의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부정적인 첫인상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단지 비즈니스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친구나 이웃과의 첫 대화도 마찬가지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태도는 당신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쌓고 이는 오랜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점은 첫인상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당신의 자세, 말의 선택, 경청하는 태도 등에서 나온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 상황을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반면 긍정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당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자리 잡게 된다. 이처럼 첫인상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한번 심어진 인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과의 첫 만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당신의 사회적, 전문적인 관계에서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다. 순간의 감정이 미래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감정은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는 특히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분노나 실망감이 들 때 감정에 치우친 결정은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적인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신 감정이 고조될 때는 잠시 시간을 갖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감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급격한 경력 변경이나 중요한 인간관계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결정들은 단기적인 만족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기술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이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슈에 대해 강한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기 전에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것이 합리적인 반응인지를 고민하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동료와 상의하여 객관적인 피드백을 얻어보는 것이 좋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감정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현명하고 성숙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자주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공경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변의 도움을 청할 때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혔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면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지고 때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기도 한다. 더 나아가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다. 자가 진단보다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증상을 무시하고 방치할수록 상태는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더 큰 의료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가정에서도 이 원칙은 적용된다. 가족 간의 문제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이웃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실제로 당신이 직면한 문제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때 그들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때로는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의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 우리 모두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서로 도우며 함께 문제를 극복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따라서 다음번에 어려움에 처하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라. 이는 당신이 약하다는 표시가 아니라 상황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기억한다면 그것이 그들의 본성을 알려준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기억한다면 그것이 그들의 본성을 알려준다. 이 말은 상대의 진짜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려 하지만 행동은 그들의 본심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동료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경쟁적이고 아마도 불안한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누군가가 항상 도움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는 본성적으로 협조적이고 배려 깊은 사람일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누군가가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지지하고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습을 감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위기에 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람들의 반복적인 행동 패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누군가가 일관되게 어떤 행동을 보이면 그것은 그들의 성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누구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누구를 멀리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라. 이는 위선과 기만이 만연한 세상에서 당신을 보호하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라. 희망은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의 원천이다. 종종 우리는 큰 어려움에 부딪힐 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그 순간에 희망을 갖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에서 큰 실패를 겪었을 때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역사는 수많은 위대한 성취가 실패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중대한 건강 문제나 가족과의 갈등 같은 큰 시련을 겪을 때 희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장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는 결국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가령 오랜 시간을 두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의 경우 희망을 갖고 꾸준히 치료에 임한다면 결과는 종종 긍정적이다. 사람들은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실제로 건강을 더 빨리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희망은 또한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게 만든다. 어려운 시간을 겪는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는 희망이 우리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모두는 때로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희망을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발전과 깊은 통찰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더욱 잘 이해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돕는다. 이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잘 활용한다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